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현재 6%에서 45%까지 세율이 규정되어 있고요. 법인은 9%에서 24%까지 세율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율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율이 왜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들의 사업을 더 독려하고 키워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그냥 세율만 놓고 봤을 때는 종합소득세율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기만 하면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인에서 자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해 오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까지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일단은 법인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대표자가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주주이면서 대표자면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 사업자는 내가 내 돈을 다시 내가 가져온다고 해서 나라에서 제약을 가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금을 투입했다가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가져올 때도 개인 사업자처럼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회사의 대표자라면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금을 빼와야 되는 거고, 주주라면은 배당을 통해서 그 자금을 빼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보다 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 같은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해놓은 한도 내라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대표자가 어떤 매출이나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을 봤을 때 너무 많은 급여를 가져간다, 과다하게 부당하게 가져가는 금액으로 보고 비용 처리된 보수를 부인을 하고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더 내도록 이런 제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법인도 개인 사업자와 세금을 내는 종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요. 내가 지급하는 인건비, 그게 대표자에 대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는 부분도 똑같고요. 대신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매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부기의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말하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 법인세를 신고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신인도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신인도라는 거는 어떤 국가라든지 금융기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말하는 건데, 법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어떤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를 통해서 자본도 조달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법인의 신인도가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국가기관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 범위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이 사업이 정말 대박이 터지면은 그 모든 이익을 내가 다 누리지만, 반대로 사업이 잘 안 돼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개인 사업자가 일단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 채무가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그 개인 사업자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인은 개인 사업자랑은 다르게 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 법인의 부채가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내가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럼 그 5천만 원만 못 돌려받는 것으로 손실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리스크의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점점 커지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개인 사업자는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규모의 자금을 개인이 전부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업의 위험을 개인이 전부 다 책임지는 것도 어렵죠. 자본도 대규모로 끌어올 수가 있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큰 규모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인이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격 조건도 특별히 없고요. 말 그대로 상법상 절차에 맞춰서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그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인 주주로도 충분히 법인을 설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1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돼서 회사를 운영을 해 나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오히려 1인 법인으로 했을 때 상법상 절차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간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법인으로 엄청 크게 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 1인 주주로 시작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에 남아있는 자금을 인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폐업 절차는 세무서에 폐업하겠다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해산과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데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다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라고 하면은 주주들의 지분 비율대로 회수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최초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청년들의 세무사 분들도 처음에는 다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원천세도 신고하고 부가세도 신고하고 종소세도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세무법인 청년들 하나의 법인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세무사 혼자서 다 처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역량을 갖춘 세무사들이 모여서 고객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 하고 저희는 이 세무법인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금적인 부분도 물론 고려를 했지만 서비스의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세무법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처럼 지금 개인 사업자에서 어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세금적인 측면도 분명히 따져보셔야 되겠죠.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또 어떻게 하면은 더 가치를 높일 것인지 이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울 것인지 그런 측면까지 같이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